안녕하세요. 무관한 문장 13강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잘 글을 읽다가, 요거하고는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맞지 않는데, 그래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우리가 찾아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쉽게 그냥 내용 설명이 나오거나 사실 설명 등이 나오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찾기가 쉬운데, 이렇게 조금 난해하거나 아니면 추상적이거나 좀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해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끊어가면서 선생님처럼 형광펜으로 좀 전치사, 접속사,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아이들 찾아놓고 그다음에 해석을 좀 우리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해놓고 거기에 맞는 답을 적절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1 그러니까 챕터 1의 책이라고 문제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mitigating이라는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mitigating 하면은 완화시키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due to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네요. Society emphasis on ability as a mainstay of self-worth 까지 해서 comma가 들어가 있죠. 사회 강조입니다. 능력에 있어서 자존감, self-worth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여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존중, 자기 가치, 자기 존중의 어떤 주축, mainstay, 주로 서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자기의 가치를 주축으로 하는 것의 어떤 주축으로서 능력이라는 것을 사회에서는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능력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존중감으로서 가장 주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due to 뭐뭐하기 때문에 이러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diminished feeling이니까 뭔가 감소되고 위축된 감정인데 자존감의 어떤 위축된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수치스러움, 마이너스적인 요소네요. 그런 자존감의 위축이나 아니면은 수치스러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따라간다. 어디를요? About following failure. 우리 following 하면 after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니까 그 이유죠. 실패 이후에 같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Which might suggest low ability. 그러니까 낮은 능력, 그러니까 저조한 능력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패를 따라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래하게 된다는 뜻이죠. This is particularly, 이건 특히나 the case, 어떠한 경우냐면요. 어떤 경우냐, when, 놀라울 만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은이란 뜻이죠. considerable, 고려할 만한 또는 많은이란 뜻이니까요. 많은 노력이 expanded, 들어갔을 때죠. 소비되어질 때, 즉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때, 쓰여졌을 때 그래서 there are no circumstances, 근데 거기서는 no circumstances, 환경인데 어떤 환경입니까? One key point,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입니다. To headache, 자기가 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거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공부 환경이 좀 스트레스 받는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포인트 지적할 만한 문제거리가 없는 환경에서 노력을 썼는데 근데 어떤 결과가 없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Which account for poor perform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account for 하면 우리 설명하다는 뜻이죠. 저조한 어떤 성적, 저조한 어떤 자기가 결과물을 설명해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헤데이크라든가 업셋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study environment가 없었을 때 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ere it is possible. 네, 자, where 하면 the place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장소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가능합니다. 지적하기에 to some mitigating circumstances. 자, 정상 참작을 할 만한 환경이라는 조건에서는 which 그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might explain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저조한 성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완화할 수 있는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라면 the link between 어떤 관계죠. 자신의 저조한 성과 그 다음에 낮은 능력이라는 것은 blurred 좀 이렇게 섞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질 거예요. 아 이거는 환경 탓이야 내 탓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where 어떤 환경이냐 where the place where 따지면은 the situation where 이렇게 될 수 있겠죠.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no such ready-made alibi. alibi 하면 우리 알리바이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이죠. 그리고 ready-made는 이미 만들어지니까 기성해. 이미 만들어진 어떤 알리바이가 없어요. 알리바이가 없다면 the possibility of poor performance. 자신의 어떤 저조한 어떤 결과에 관한 가능성은
결국에는 becomes all more threatening. 더 위협적이 된다. 왜? 어떠한 내가 변명거리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요. So we know that. 우리는 압니다. It leads to a lot of problems. 그것은 많은 문제를 이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 이 상황인가요, 여기요? 자, 여기서부터 애매해요. 많은 문제를 이끄는데, 그래서 it may not be surprising. 놀랍지 않다. 뭐가 놀랍지 않습니까? Having a low self-worth. 자존감, 낮은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이 가장 높은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된다? Of developing anxiety or depression. 걱정이나 우울감을 키우는데 가장 큰 예측 가능성이 되는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결과물이 그다음에 좋지 않을 때 그게 쌓여갔을 때에는 변명거리가 없을 땐 더 위협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다음에 자신의 그냥 여기서는 자존감 자체, 낮은 자존감 자체에 관한 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쌓이면서 안 좋은 결과물이 쌓이면서 자존감에 손상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of low ability. 낮은 능력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low self-worth가 아니라 자신이 한 낮은 능력에 관한 어떤 결과물들은 becomes all more likely.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더할 가능성이 있다죠. more likely, the more likely.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언제요? 실패가 failures가 accumulate. 쌓이고 쌓일 때. 실패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낮은 능력이라는 것이 에 대한 결과물이 점점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습 문제 13강 왔습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들 열심히 또 한번 찾아보죠. thresholder 해서 성인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 우리 threshold 하면은 문지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 어리 붙여서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을 나타냈고요. 성인과 그 다음에 어린이 또는 아니면 청소년 안에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thresholder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flicker 하면은 휙휙 움직이는 동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kay. Whether a parent or thresholder. 부모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성인의 문턱에 있는 청소년이든 we share cultural norms. 우리는 공유합니다. 문화적인 어떤 norms 하면 규범이죠. About what feelings and behaviors are expected. 어떤 감정과 행동이 예상되어지는지 그리고 기대되어지는지 and therefore 그래서 what feelings and behaviors are acceptable. 어떤 행동과 감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관한 사회적 규범을 공유한다는 얘기죠. 그게 부모가 됐든 아니면은 청소년이 됐든요. We share assumptions. 우리는 공유합니다. 어떤 추측 가정을요. About when adolescence ends and what we should become when it end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린 공유하죠. 그러니까 추측이고 가정인데요. 청소년이라는 건 언제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것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추측 가정을 공유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죠. 야 이제 어른 됐으니까 너 이거 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서로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Repeatedly parents describe the children.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부모는 아이를 계속 묘사한다,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한대요? 19살, 20살, 그리고 21을 하나의 all grown up, 다 컸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9살, 20살, 21살, 이제 갓 청년이 된 친구들을, 그 아이들을, 야, 너 이제 완전히 자랐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A term, 근데 그 용어는 that is accompanied by a flicker of the hand. 네, 동반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손이 휙휙 움직이는 거. 야, 절로 가. 너 다 컸잖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손으로 이렇게 휙휙 내저으면서 그 단어와 함께 이러한 말들이 같이 나온다는 것은 indicating, 암시하는 거죠. How the grown-up child has gone away. 어떻게 이 성인이 된 아이들이 이제 gone away, 부모의 곁에서 떠나야 되는지를 암시하는 그런 손 움직임과 함께 동반되어서 다 컸어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if being 20, 여기까지 괜찮죠? 1번 문제 연결됐습니다. 아이들이 커가게 되고 규범을 가게 되는데 요 정도 나이가 되면 손 동작과 함께 암시하는 거죠. 너 컸으니까 이제 자립해라. 이런 얘기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If being 21 means being on the dirt. 21살, 그러니까 21살이 만약에 어른을 의미한다면
And if being an adult means not needing one's parents. 그리고 어른이라는 것이 한 부모를, 이제 더 이상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다면, then it is humiliating. 수치스럽겠죠. To admit this need. 아이가 그러한 그러니까 부모의 아직도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이의 입장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수치스러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Thus, 그러므로 여기까지 괜찮죠? 부모의 아직 어른이 아닌데 어른이 나이는 신체적인 것은 어른의 나이가 됐지만 아직까지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하고 더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 너 어른이니까 부모의 도움에서 이제는 멀어져야 돼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도움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이의 입장이나 아니면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humiliating, 좀 수치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Thus, 그러므로 그들의 어떤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from learning to accept, 좀 이상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옵니다. Who they are. 그들이 누군지, by seeing their insufficiencies. 그러니까 그들의 불충분함을 봄으로써 그들이 누군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봄으로써 자신을 인지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겁니다. To like themselves. 스스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나이에 관한 거 그리고 거기에서 부모와의 어떤 독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번은 자신의 어떤 self-esteem, 자존감에 관한 얘기, 부족함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번이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린 청소년들은요, 계속해서 dependent on, 네, 의지하죠, 기대죠. 부모의 어떤 사랑과 그다음 존중, 그리고 인정을요. To define, stabilize, and sense of self. 네, 그들의 어떤 자신 자체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의 어떤 감정, 스스로의 어떤 감정들을 자존감들을 stabilize,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사랑과 존중과 그 다음에 인정을 거기에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대고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when this dependence seems wrong, 이러한 어떤 의지와 기대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그 청소년들은요, 새로운 어떤 버전의 뭐를 걱정한대요? 뭘 겪게 된대요? separation anxiety. 네, 분리 불안을 겪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부모는 아직 부모에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스스로를 부족한 점도 사랑해라라는 얘기는 이 글과 그러니까 젊은 성인에게도 필요한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좋은 결과, 분리불안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결과와 잘 맞물리지 않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봤더니 NHL이라고 해서 북미 프로 아이스 하키 리그, 내셔널 하키 리그라는 것도 한번 알고 넘어갈게요. 자, 흔합니다. 어른들에게는요, 부모님들에게는요, streamline 하면요, 물 길이잖아요. 그 얘기는 물꼬를 터두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물길을 터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기서는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길을 만들어주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특정한 스포츠로요, 또는 경쟁 대회에서요. 일반적이죠.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길을 간소화 만들어주는 것, 물꼬를 터주는 거든요. 특정한 스포츠나 아니면 대회에 있어서요. 그래서 Johnny가 wants to play 하기를 원한대요. In NHL, 북미 하키 리그에서 같이 경기를 하기를 원한다고 치거나, or Mary wants to be a professional soccer player and bring home an Olympic gold medal 이라고 되어 있네요. 메리가요, 전문적인 사커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집에 올림픽 메달을 가져오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한다고 한대요. 그러면 in both cases, 이러한 두 경우에서 parents can misinterpret a child's early love. 부모는요,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초기의 어떤 사랑인데 for a sport, 스포츠에 관한 애정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대요. 하나의 기회인데 to focus programs, 하나의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가지고 코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에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particular sport, 특정한 하나의 스포츠예요. 그냥 아이가 얘기한 건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는 한 가지 스포츠에만 이러한 기술들을 다 집중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We have witnessed the children. 아이들을 우리가 한번 witnessed 같이 한번 지켜봤었는데요. 6살짜리 아이들인데 걔네들의 어떤 전체적인 신체적 발전은요, is geared
geared 하면 우리 맞춰져 있다라는 뜻이겠죠. 특정한 어떤 움직임에 맞춰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스포츠에 의해서. 그 스포츠에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목격하게 6살짜리 아이들은요, 전체적인 신체적 발달이 특정한 그 움직임을 주변으로 해서 그 스포츠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하고서는 specialize, 그러니까 특수화, 그다음 전문화, 한 가지 이렇게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높은 어떤 performance, 결과를 성취내기 위해서는요, in any sport, 어떠한 스포츠든지 높은 어떤 결과를 성취해내기 위해서는 특수화,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물리적, 신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또는 심리적인 어떤 적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4번 볼까요? 현실에서는 아이들은 그 다음에 encouraged, 장려되어져야 되고 아이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격려받아줘야 됩니다. 게임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스포츠, 여기서 다양한이라는 말이 나서 완전히 정반대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In order to optimize athletic development, muscle strength, and neural programming. 그러니까 최적화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의 어떤 운동적인 기량을 개발시키고 근육의 힘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신경 어떤 회로적인 프로그래밍을 다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포츠를 그다음 활동들을 즐겨야 되고 장려받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5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아이들은 are not just little adults. 작은 어른이 아니야. They have complex라는 말과 연관되는 게 무엇입니까? 복잡하고 그 다음에 distinct physical characteristic. 분명한 어떤 신체적인 physiological 생리학적인 어떤 캐릭터들, 인물, 사람들이어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that must be taken into account. 고려돼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죠. 아이들은 그냥 단순한 어른이라는 단순화될 수가 없는 거고 복잡하면서도 아이들 자체의 명확한 생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고려되어져야 된다. 아이들은 복잡한 스포츠,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힘을 키워야 된다. 이게 운동이 되든 신체적이 되든 아니면 신경회로가 됐든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전문화는 필요하다라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3번이 틀렸겠죠?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3번, 단어를 봤더니 greenwashing이라는 위장 환경주의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환경처럼 보이지만 그걸 위장해서 환경이 아닌데 환경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왠지 그런 글일 것 같고요. 그런 단어일 것 같고요. 자주 이 글이 나오고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죠. The primary difference between greenwashing and symbolical operate environmentalism. 주요한 차이점인데요. between A and B 구문이죠. 위장환경주의와 상징적인 기업의 환경주의라는 것은 is the way, 하나의 방식입니다. in which 그 방식에서 symbol and substance, 어떤 상징과 그리고 본질, 실체가 연결되어지는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린워싱과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상징적인 환경주의의 주요한 차이점은 그 상징과 실체가 연결되는 것 사이의 차이다. 상징과 어떤 실체 사이의 관계가 되겠네요. In conventional defiances, there are definitions of greenwashing. 정통적인 어떤 정의, 위장 환경주의의 진짜 일례 전통적인 어떤 정의는 뭐가 될까요? 그 정의 안에서 회사의 communication can be separated.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리되어질 때 얘기하는 거죠. From actual environmental impact. 실제 환경이 미치는 영향과 분리되어질 때 위장 환경주의라고 합니다. 친환경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친환경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런 갭이 벌어질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washing is the label.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라벨, 이름을 꼬리표를 달고 있는 거죠. given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요. When deliberate positive disclosure exists. 의도된 어떤 긍정적인 폭로가 존재되어질 때. 그들이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폭로를 이어질 때, 존재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그게 in parallel with, 병행하다. 수평을 달리다라는 것은 병행하다는 뜻입니다. Poor substantive environmental performances. 형편없는, 그리고 좋지 않은 어떤 물질적인 환경 결과와 함께 맞물려 들어갈 때, 평행하고 공존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글은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행동하는 것들은 또는 그 상품이 친환경이 아닌 것과 같이 공존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죠? Thus, 그러므로 by definition, 정의상 한 회사의 communication, 그 회사가 전달하려는 대화라는 것보다는 여기 내용이 되겠죠. 걔네들이요, 연관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환경적인 어떤 효과와는 연관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위장 환경주의라고 한다라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There is only a symbolic link between the signal. 그러니까 상징적인 링크가 오직 뭐 할 때만 이러한 어떤 시그널, 표시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such as adopting an empty echo label. 그러니까 empty니까 비어있는 쓰잘데기 여기서는 뭐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친환경 라벨을 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abstract concept, 어떤 난해한 어떤 컨셉인데요. 그것은요, 어떻게 한대요? It is intended to signify 나타내진대요. 뭘 나타냅니까? Cooperate environmental concern. 기업의 환경적인 어떤 걱정과 염려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표시를 의도적으로 난해하게 나타낼 때, 그리고 거기서 되지도 않았는데 친환경주의라고 하는 비어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표시를 쓸 때와 같은 그 연관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위장 환경주의가요. 그러니까 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코라벨 되어져 있는 product or environmental. 친환경으로 꼬리표가 붙은 상품들은요, 환경적입니다. Due to the effect. 효과적이기 때문에 reducing pollutant emissions. 환경적으로 안 좋은 오염 물질들, 오염 발산물들을 줄이고 throughout the manufacturing process, 제작 과정 중에요. 그리고 economical, 경제적이다. 뭐 때문에 효과? reducing energy consumption.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pollutant treatment cost, 어떤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환경 라벨이 붙은 상품들은 환경적으로 좋다란 얘기는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우리 위장환경주의를 설명하는 것과는 맞지 않죠. 친환경의 어떤 장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장 환경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위장한 환경주의의 위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3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4번까지 2번과 4번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greenwashing이라고 나와 있죠. 위장 환경에서 there is no necessary link. 필요한 링크는 그 연관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Between the symbol and materially improved environmental performance. 상징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어떤 결과, 향상된 결과 사이에는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린워싱은 그래서 하나의 특별한 경우가 되는데요. within, 어디 안에서요? 상징적인 어떤 회사의 환경주의에서는 특별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에서 회사는요, 의도적으로 상징을 manipulate, 조작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요. 그들의 상징적인 것과 그들의 실질적인 어떤 업적,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어떤 결과물과의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가 바로 무엇이다? 위장환경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세탁세제 같은 거 우리 환경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환경을 해치고 있죠. 아무리 친환경 세제를 쓴다 할지라도 그게 물에 풀리고 세제를 쓰게 되면 환경을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해서도 코카콜라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코카콜라는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음료수, 탄산음료 같은 걸 먹으면 되게 청량감이 들고 몸에 좋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걸 먹으면 또 우리 몸에는 사실상 좀 해가 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위장 환경주의와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동물이라는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은 rudimentary 해서 기본적인 미발달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vervet이라는 긴 꼬리 원숭이, sterling, 찌르레기까지 한번 보고 넘어가죠. Until relatively recently, 상대적으로 최근까지는 it had been wisely assumed, 우리에게 생각되어지기를, 추측되어지기를 human language는 was unique. 인간의 언어라는 건 독특했다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져 왔대요. While 반면에 some animals may have rudimentary forms of communication.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의 대화만을 동물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these are limited. 얘네들은 제한되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흥미를 이끌지 못했단 얘기죠.
right?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언어의 어떤 차이점, 대조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oreover, 게다가 so the myth goes. 여기서 myth는 신화란 뜻, Greek myth와 같은 신화가 아니라 통념이란 뜻도 돼요. 기존의 통념, 사회에서 계속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는 통념을 보자면 인간의 언어는 is unrelated to animal forms. 관련이 없어요. 동물의 어떤 의사소통 대화와는요. Even if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같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언어는 다르고 둘의 사이에서 관련 있는 것은 없다. 까지 연관이 되고 있죠. Even if it did not derive from an evolutionary earlier form. 그러니까 derive from 하면 몸으로부터 파생되다, 유래되다, 나오다라는 뜻이죠. 진화적으로 초기 형태의 그다음에 인간의 proto-language. proto-language 하면 조어라고 해서 어떤 단어, 옛날 조상들의 언어들의 그 뿌리와 뿌리들을 연결해서 친족들의 언어들을 비교 분석해 가면서 찾아내는 언어들을 조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언어의 초기 형태, 진화의 형태로부터 파생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겠죠. This bore no relation. No relation. 그것은 낳는다, 낳았다. bear, bore, born에서 나온 거죠. 관계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대화 형태인데요. 발견되어지는 거죠. 오늘날 amongst other primates, mammals, and countless other types of species in the animal kingdom. 그러니까 어디 사이에서요? 다른 어떤 영장류나 아니면 포유류나 셀 수 없는 다른 종류들의 동물의 세계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그러한 대화의 형태의 시스템과는 그런 시스템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얘기죠. 동물과 인간의 언어는 관련이 없어. 이렇게 돼서 연관이 되고 있죠. But the accumulation of research. 그러니까 조사의 어떤 accumulation 쌓인다는 것은 조사에 있어서 많은 어떤 조사의 결과들이, 그죠? 그런 증거들이 쌓여간다는 얘기죠. On the way. 어떤 방법입니까? Other species communicate. 다른 동물들이, 다른 종들이 대화하는 방식에서의 많은 자료들의 축적이 일어나고 있대요. From apes to whales, from burbot to sterling. 얘네들, 그러니까 여기서 유인원이나 동물, 그 다음에 고래라든가, 그 다음에 원숭이와 찌르레기로부터 이런 것들까지 증가적으로 계속해서 암시해 주는 건 뭐냐? This may overstate the divide. 얘는요, 어떤 그 divide, 구분점을 너무 과장시켰다라고 하는 조사의 축적물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Between human language and non-human communicative system. 인간의 언어와 그다음에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어떤 대화 형태들의 시스템에 과도하게 overstate, 과도한 어떤 divide, 구분점을 두었다는 게 요즘에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조사는 여기서도 근데 하고서는 바로 반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는 근데 research 제안해주고 있대요. 인간의 뇌는 보여준다 하나의 language를 readiness니까 언어를 할 수 있는 준비성을 보여주더라. 근데 그것은 not found, 발견되지 않는다 in the brains of other species. 다른 동물들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준비성을 보여주더라. 지금 차이점이 없다. 원래는 차이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차이점이 없어. 근데 갑자기 다시 차이점은 있어. 언어를 할 수 있는 준비성을 인간은 갖고 있고 다른 애들은 다른 동물들은 갖고 있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번과 4번 사이에서인데 5번까지 한번 읽어보죠. 많은 이러한 특징들, 즉 exhibited by language, 언어에 의해서 보여지는 이러한 많은 특징들이 발견되어져 있고요. 다양한 정도로요. Across the broad spectrum of animal communication syste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동물들의 의사소통 시스템에서도 뭐가 나타난다? 언어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많이 보이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벗에서 연결돼서 인간과 그 다음에 동물들의 보이는 차이점이 overstate 됐고 사실상 많은 특징들이 그다음에 언어에 관해서 동물들의 대화 시스템에서도 보이더란 얘기가 나와야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떤 읽어낼 수 있는 그다음 동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뇌에서 보이지 않는 언어의 준비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흐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3강까지 무관한 문장 파악을 했고요. 14강 글의 순서 파악에서도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